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가 나면 상해진단 12에서 14급의 경상 환자들에 대한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이 되고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가 필요하며 상급 병실 입원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매거진 손용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상 환자 등에 대한 보상 기준 합리화를 통해 경상 환자 대인 치료비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고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되며 상급 병실 입원에 대한 지급 기준을 개선하였는데요. 첫 번째 경상 환자의 개념은 상해 12급에서 14급까지의 상해 진단 환자에 해당하며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대인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내 자동차 보험이나 내 자비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 과실이 70%이고 내 과실이 30%인 사고가 났는데 내 상해 등급이 14급에 80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다면 14급 한도인 50만원을 초과한 30만원에 대한 내 과실 30%인 9만원을 내 자동차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100대 0의 사고는 제외가 되고요. 두 번째는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치료를 할 경우 진단서 등 입증 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 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었고, 이로 인해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요. 2023년 1월 1일부터는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되나 4주가 초과될 경우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치료비 인정 범위를 보면 사고일로부터 4주 종료 즉시 추가 치료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어서 보상이 되는 반면, 사고일로부터 4주 종료 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간이 조금 지나서 추가 치료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종료일로부터 추가 치료 진단서 제출 이전까지의 기간은 보상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 또한 주의 깊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 개선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사고 후 입원을 했을 경우 병원의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을 할 경우 7일 범위에서 입원비 전액을 지급을 하였고, 그에 따른 일부 의원급에서 이를 악용하여 입원실을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가의 상급병실료를 청구를 하였는데요. 이제부터는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을 해야 될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의료기관 분류를 보면 의원급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고, 병상의 수는 30개 미만이어야 합니다. 병원급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30개 이상의 병상을 두고 있어야 하며, 종합병원급은 100개 병상 이상, 300개 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등,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실 경우 내가 진료받는 병원이 무슨 급의 병원인지 원무과에서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니 인지를 하시고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 나온 질의응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궁금증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상 자동차 손해보장법에 따라 상해 구분에서는 12급에서 14급의 환자를 경상 환자로 지칭하고 있고, 12에서 14급의 경우 대부분 염자 및 긴장, 타박상이기 때문에 기준은 위 사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5년간 경상 환자당 보험금이 44%가 증가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일부 경상 환자들의 과잉 진료가 심각했기 때문에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개선을 경상 환자들만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중상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추이를 볼 때
경상 환자와 달리 과잉 진료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많은 치료비가 드는 중상 환자의 원활한 치료권을 보장할 필요성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상 환자는 제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난 자동차 보험을 2023년 1월 1일 전에 가입을 했는데 이전 거는 개정 전이니 상관이 없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23년 1월 1일 이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더라도 23년 1월 1일 이후 사고건에 대해서 해당 개선 내용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과실상계 때문에 치료를 못 받지는 않습니다. 현행과 같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일단 전액 지급하고 추후 환자 본인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된다고 하니 신속한 치료에는 걱정이 없을 듯 합니다. 치료비 본인 부담금 상계 계약서는 본인 부담금보다 합의금이 큰 경우 본인 부담금을 합의금에서 상계한 후 지급을 받기 위한 것이고, 채권양도 계약서는 본인 부담금을 본인이 가입한 자손보험에서 청구하는 대신 보험금 청구권을 대인보험사에게 양도하여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니 사고 후에 보험사에서 이러한 서류를 써달라고 하면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내 보험사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4주 이전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을 하고 있으며 4주 이상이 되었을 때는 주치의 선생님에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요청을 하시면 주치의가 판단 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치료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지급보증 기한이 만료가 되었다면 추후 진단서로 보상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상이 가능하고, 상해를 입은 날 기준으로 날짜를 산입하여 계산하며 4주 초과 시에는 진단서상 기준일로부터 산입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들에 대한 개선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합의 및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제 영상을 보고도 다른 궁금증이 남아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해가 쉽도록 친절히 안내를 드릴 테니 많은 댓글과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